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평생 학습, 즉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what,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테크 앤 하이터치입니다. 고기술이죠. 그리고 and 하이터치요. 이 고접촉을 말하는데 과거의 미래학자 나이스밋이 강조한 인간과 인간의 고접촉을 말합니다. 자, 하이테크 앤 하이터치. 하이테크 기술도 중요하지만 하이터치 기술도 중요하다. 오히려요, 기술이 아주 발전하면 하이테크를 넘어서서 하이터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간단한 아주 명쾌한 도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도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아주 유명한 사회생물학자가 계십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버드 교수도 하셨죠. 그분이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신과 같다. 신과 같은 기술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나온 지 이제 10년 남짓 됐는데 정말 과거 기준으로 볼 때는 신과 같죠. 그런데 우리들의 제도, 사회 제도는 아직 중세의 제도다. 이 말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변화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서는요? 인간의 정서는 아직도 석기 시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준이 낮고 높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석기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과 같은 기술과 중세의 제도가 그리고 석기시대의 정서가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과 같은 기술을 여기 하이테크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정서를 하이터치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속에 누가 있죠? 바로 내 자신이 있죠? 우리 인간이 있죠. 제도 속에. 제도의 속도는, 변화의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린 제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인간이 적응하기 어렵고 제도 또한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온 지 20만 년, 어떤 경우는 30만 년 됐다고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지구상에서 서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아직도 인간이 인간을 이해 못한다. 인간의 정서를 이해 못한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인간은 하이테크라는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의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하이터치를, 즉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는 그런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정리해보면 하이테크는 점점 더 여러분 이해하다시피 접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모든 게 접속이죠.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입니다.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요즘 메타라고 부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접속 기업들입니다. 접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이건 접촉이죠. 특히 코로나19가 접촉을 막아버리니까 접속밖에 없죠. 그래서 접속 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이제 접촉을 풀어놓으면 아마 접촉과 접속이 같이 공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접속은 온라인이고 접촉은 오프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요즘 접속하면서 뜨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리고 접촉은 아직도 현실 세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술은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배워야죠. 그런데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기술도 배워야죠. 이 두 가지 기술을 같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접속과 접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자기개발, 평생학습의 내용도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이테크 앤드 하이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입니다. 자,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요. 요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 기술을 대변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고를까요? 아마 저는 AI를 골라보고 싶어요. AI.
AI가 앞으로 인간의 무슨 일을 대신하면 우리 인간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유발 하라리라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은 놀라운 얘기를 했죠. 잉여 인간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잉여 인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과감한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이 AI가 출현하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AI를 만드는 일입니다. AI 만들면 되죠. 물론 쉬운 게 아니겠죠. 뭐 개발자가 된다든지 해가지고요, AI를 만든다. 두 번째는요, 만들어진 AI를 활용한다. 내가 AI를 만들 수 없으면 만들어진 AI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AI와 협력하는 거죠. 기계와 협력한다. AI와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은 AI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연의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AI를 만들든지 AI를 활용하든지 AI와 협력하든지 그리고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기술을 갖든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드 스킬 앤 소프트 스킬입니다. 이걸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던 골린코프 교수하고 허시 파색 교수는요, 앞으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6시 역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먼저 1시가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요즘 협력한다는 말 쓰죠. 콜라보레이션. 이제 협력의 천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자본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경쟁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제 경쟁에서 협력으로 넘어가야 된다. 기업과 기업이 협력하고 기업과 개인이 협력하고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고 이 모든 부분이 서로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협력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죠. 넷마블 아시죠? 넷마블은 중국의 가장 큰 게임 회사,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 텐센트와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협력합니다. 텐센트는 넷마블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기업과 기업이 이렇게 협력한다는 얘기죠. 개인도 협력하지 않고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콜라보레이션 능력, 협력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협력은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저는 남자인데, 저 남자 맞죠? 또 이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협력을 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2008년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하나 망했습니다. 4대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요. 이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가 탁 망하자 유명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창설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이 아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은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걸 보고 나서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스였으면 안 망한다. 그분의 뜻은 무슨 뜻이냐? 브라더스. 남자들은 피 튀기게 경쟁해서 오직 한 사람만 승리자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된다. 월가가 이런 정글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자들은 더 협력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세기는 협력의 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하마드 유누스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의사소통이죠. 소통 능력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현명한 부자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원래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고 일부러 배워가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소통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콘텐츠입니다.
요즘 콘텐츠가 뜨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는 게 디즈니인데 디즈니의 핵심이 여러분 뭐죠? 콘텐츠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만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도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뭐 개인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콘텐츠를 요즘은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나 자신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내 자신의 과거를 멋있게 포장하고 꾸미고 엮어서 이야기로 만들면 그게 콘텐츠입니다. 내 미래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를 꾸미고 만들고 엮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 컨텐츠를 발굴할 줄 알고 육성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이 크리티컬 띵킹은 발음이 좀 됐나요? 비판적 사고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비난한다, 비판한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정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의 것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질문하지 않으면요, 의심을 가지 않으면 기존의 것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죠. 처음에 질문하고 의심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로 질문하고 의심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크리티컬 띵킹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어떤 혁신이요? 창조적 혁신입니다. 혁신을 하되 어떤 혁신이요? 창조적인 혁신을 합니다. 창조와 혁신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창조는요, 만약에 생산성으로 말한다면 10배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혁신은요, 놀랍게도 10,000배를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보다 혁신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단지 이 혁신이 모방적인 혁신보다 창조적인 혁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있는 것, 거인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창조적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컨피던스,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자신감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죠. 이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대 인재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테크 앤 하이터치 그리고 하드 스킬 앤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디서 배울까요? 지금까지 어디서 배우셨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학습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where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주로. 그래서 배운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웠죠.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화두, 딱 한 가지 단어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70-20-10 모델 또는 70-10-20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석학 찰스 제닝스하고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인 요세 아레츠, 이 두 사람이 제안한 인재 학습 방법, 그러니까 인재 육성 방법이죠. 70-20-10이요. 첫째, 70%는 어디에서 배우느냐? 일하는 과정에서 배운다. 일하면서 배운다는 얘기죠. 일하는 과정에서. 일터에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20%는요, 인간 관계에서 배운다. 이건 일상에서 배운다. 집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살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오직 10%만 공식 교육에서 배운다. 이 10%는 교육장에서 배우죠. 자, 70%는 일터에서 배우고 20%는 일상에서 배우고 그리고 10%만 교육장에서 배운다. 옛날에는요, 이 교육장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걸 중시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았죠. 지금은 일터에서 배운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트렌드가 미국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도 그런 트렌드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죠. 이건 일터 자체가 배움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0-20 법칙이
정말로 학습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의식, 교육 마인드다. 교육 마인드. 교육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 마인드가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학습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면 실패 학습입니다. 성공해서 배우면 성공 학습입니다. 윗사람한테 보면 멘토링이죠. 아랫사람한테 보면 역멘토링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배우고, 저는 제 아내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강의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가끔 교육실로 불러요. 물론 마음에 안 들 때지만은 여보 잠깐 들어와 보라고. 옛날에는 들어가면서 또 잔소리한다고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그게 바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 여보 나 좀 봐 하면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네? 여러분 이런 교육 마인드 한번 가져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면 마음속으로 기분 나빠 언짢아 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가면서 교육이네? 부모님이 불러도 뭐 배우자가 불러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모든 것이 배울 거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은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요, 3인행 하면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교육의 대상이고 학습 대상이다. 그래서 자연에서도 배우고 하다못해 동물에서까지 배울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학습인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인, 평생 학습을 만약에 학습인 돼서 한다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